처음으로 목소리를 넣어봤습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같지 않아서 어색해서 죽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까 더 걱정이네요.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집했고 편집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접하기 그지없지만 텍스트만 있는 이전 영상보다 내용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 테니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의 감정을 제외하기 위해서 김학의의 발언 부분만 텍스트로 처리했습니다.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김학의의 발언은 최대한 직역 수준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실소가 나올 정도로 수준 이하의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만들었든 엔화코인을 빨아먹기 위해서 만들었든 이런 수준 미달의 영상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일본 극우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고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김학의는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김학의의 두서없이 떠든 거짓말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1. 한국인들은 반일 교육으로 반일에 세뇌되고 있다. 2. 교과서에서 과거 일제의 만행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지금도 일본은 나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3. 학교뿐 아니라 뉴스나 미디어도 끊임없이 일본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이 나쁘다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4. 반일이 나라를 꽉 채우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반일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도 없고 심지어는 반일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김학의의 거짓말이 일본 극우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씩 따져본다면 1. 한국인들은 반일 교육으로 반일에 세뇌되고 있다. 김학의는 한국 학교에는 반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한국인들은 반일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반일에 세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뇌가 된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반일에 세뇌될 만큼 뭔가 배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역사 교육이 부실한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점수보다 국사 점수가 낮은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가르치고 배우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학의의 머릿속에는 일제가 자행했던 만행을 가르치는 것 이퀄 반일 교육이라는 이상한 등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일제의 만행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반일이나 한일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일제의 만행이 실려 있어야 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싫어하거나 한일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제의 잘못을 교과서에 싣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2. 교과서에서 과거 일제의 만행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지금도 일본은 나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김학의는 교과서에서 일제의 만행을 배운 것 때문에 현재도 한국인들은 일본은 나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하루살이가 일주일 후에 데이트 약속 잡는 것만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김학의의 말 그대로라면 나치 독일에게 침략당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 국민들이나 독일과 전쟁을 했던 미국인,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했던 유태인들도 교과서에서 나치 독일의 만행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까 현재 독일도 나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반독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가요? 3. 학교뿐 아니라 뉴스나 미디어도 일본이 나쁘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이 나쁘다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김학의는 한국은 학교뿐 아니라 뉴스와 각종 미디어에서도 사사건건 일본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반일을 조장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이 나쁘다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학의는 뭘 보면서 자란 걸까요? 혹시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을 두고 반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국가 간의 이해가 조금 엇갈려서 외교적으로 충돌만 해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제로 나라를 뺏겼고 동서고금의 역사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치욕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당시 치욕을 당했던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정도로 가까운 과거고요. 물론 감정과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미래도 있으니 우리도 지나친 것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득도한 사람도 아니고 망각병 환자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감정이 안 좋을 판에 툭하면 망언이나 하고 때마다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하고 교과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가르치고 우길기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문화라고 우겨대는 일본인에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불매운동 정도 하는 게 반일인가요? 만약 독일이 일본처럼 행동했다면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4. 정작 한국인들은 반일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도 없고 심지어는 반일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반일의 환경 속에 푹 빠져 살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반일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반일 교육인지를 모르고 반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반일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일의 세뇌가 돼 있으니까요. 이런 무지몽매한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와서야 비로소 김학의 자기처럼 자신들이 반일 교육으로 세뇌가 됐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김씨 일가의 황당한 이야기와 지상낙원이라는 거짓말에 세뇌된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노동자나 유학생으로 나온 후에 비로소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던 말이죠. 만약 김학의가 나는 무식해서 반일 교육이라는 단어를 일본에 와서야 알았다 라고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했다면 물론 한심하겠지만 개인적인 문제이니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의 억지 주장을 일반화하면서 한국인을 반일 교육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학의의 영상은 보고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최대한 가지런히 정리했지만 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학의의 영상은 직접 보면 당연히 진실은 없고 그렇다고 거짓을 그럴듯하게 꾸밀 만한 지식이나 논리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하의 영상이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말을 막 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런 영상이 일본인들에게 납득되는 이유는 일본의 극우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만들어온 날조된 역사관과 비틀어진 한국에 대한 의식이 김학의의 거짓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일 관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국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뿌리 깊고 고질적인 반일 의식 때문이다. 다음 세대인 학생들도 학교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에 세뇌되고 있다. 반일 의식으로 꽉 찬 한국은 그동안 일본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은 마음 깊이 일본을 불신하고 있고 일본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호의와 행동은 믿어서는 안 되고 한국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한국과는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가 불가능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지킨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김학의의 거짓말이 일본 극우의 주장과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극우들은 반한 혐한에서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일본을 적대시하는 한국은 언제라도 일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위험론을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본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면서 힘을 길러야 하고 한국은 언젠가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단적이고 권위에 순응하는 일본인의 특성상 하루도 쉬지 않고 과대 포장하면서 극성스럽게 떠들어대는 사회 각층에 포진된 일본 극우의 주장에 일본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기울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극우도 일본인이 바보는 아니니까 기울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넘어오는 데는 날조든 뭐든 간에 뭔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들은 TV, 신문, 잡지와 같은 방송 언론과
드라마, 영화, 음악, 심지어는 아이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완벽한 마침표를 위해서 김학의와 같이 영혼을 팔아버린 한국인의 입을 통해서 극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말하게 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확대해서 전파합니다. 특히 김학의와 같은 인물들은 활자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보다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익숙한 일본의 젊은 세대를 자연스럽게 극으로 끌어들이는 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학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김학의를 뒤에서 이용하는 세력 때문이라도 김학의를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정신 나간 인물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일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크게 봉변당하거나 미친 X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김학의가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또 김학의는 한국에서 옛날에 많은 대륙에서 범죄자를 강제적으로 일본에 보냈다고 말한답니다. 많은 대륙. 많은 대륙이라뇨? 아프리카나 인도나 유럽이나 남미나 그런 곳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은 대륙에서 범죄자들을 일본에 보냈기 때문에 일본은 범죄자의 집단이고 DNA도 나쁘고 엄청나게 열등한 민족이고 키도 작고 키는 작네요. 이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볼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걱정인 것은 김학의의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여기저기 말하는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K-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약진을 억지로 깎아내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논리가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일본 극우와 일부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류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시류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도록 감각적으로 만들어진 유행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두 번째의 음악 시장과 세계 세 번째의 영화 시장이 있을 만큼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진출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은 권위 있고 독특한 일본 문화를 팔기 위해서 한국처럼 인위적으로 재단하거나 변형하는 천박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일본 다음이 중요하다. 물론 일본은 국제화든 세계 진출이든 당장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 정도는 간단히 넘을 수 있는 문화적 저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K-팝 아이돌도 일본의 젊은 또는 어린 세대가 동경하는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한국에 찾아갔다고 말하기보다는 한국의 연예 기획사가 일본의 거대 시장에 흐르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본 아이들을 찾아서 팀에 합류시키고 일본인의 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을 아이돌 멤버로 합류시키는 것에 돈이라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일본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냐 한국 기획사의 이익을 위한 영업이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학의는 한국 기획사가 일본의 거대 시장에 흐르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본인을 영입했다는 일본 극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본 극우들은 스스로의 주장이 틀리지 않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김학의와 같은 한국인의 입을 이용합니다. 김학의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는 일본인에게 한국인도 일본 극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예가 자기 때는 반일이 정말 심각해서 일본인이 귀엽다는 말조차 하면 안 됐고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에 전 남친으로부터 돌았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학예는 영상 촬영 당시 본인 나이가 25세라고 했고 25세의 나 때라면 아무리 길어봐야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대의 한국 사회가 그랬다는 건데 25년 전에도 안 그랬을 겁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예가 VR이 아니라 진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에게 돌았냐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일본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